자, 채널 제네시스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철정 세무사님을 모시고 사전증여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최근에 증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담도 하고 네. 그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전증여 설명해 주신 우리 세무사님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김철정 세무사님이시고 네. 지금 현재 마곡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사무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재는 서울 강서구 마곡역 앞에서 네네. 제가 이제 개인 세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삼성증권, 세무법인 다솔 이런 곳에서 특히 이제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특히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상담은 아무래도 하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좀 상담은 많이 한 편입니다. 하루에 뭐 한 몇 분, 대략 하루에 몇 분 정도? 한 두세 분? 그쵸. 두세 분 정도씩. 와, 그러면 일주일만 해도 10명이잖아요. 네, 그쵸. 한 달에 40명. 근데 이제 1년, 그쵸, 뭐 그게 전부 대면 상담인 날도 있지만 이제 뭐 우선 상담인 날도 있고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죠. 네. 그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해 보셔가지고 실전 경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SBS 그리고 여러 채널에서도 활동하시는데 특히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 자료를 제가 안 띄워놨네요. 여기 우리 세무사님이시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전증여 왜 해야 되냐? 이 내용으로 좀 가지고 갈 텐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사실 사전증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미 말에 다 나와 있지만 내가 상속되거나 또는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거다. 절세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고 많은 분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사전증여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상속세에서 먼저 보게 되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 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뭐 사위 며느리나 손자녀죠.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산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 취지를 한 번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나라의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여세로 가게 되면 내가 10억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해서 30%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약간 머리를 굴려서 1억씩 10억 증여를 한 번에 할 거를 1억씩 나누어서 10번을 증여하면 나는 전부 다 1억에서 10%씩의 세금만 내면 10억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누진세율의 구조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사전증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년이 지나거나 10년에 안 돼서 이제 증여를 했다거나 또는 5년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하면 5년이 안 돼서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합산이 되는데 그 말은 10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면 당연히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야 10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게 사전증여라는 게 그러면 10년이나 바라봐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들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내에 뭐 상속이 개시되거나 또는 10년 내에 재차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한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상속 개시일 또는 재차 증여한 날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분명히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자, 볼게요.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 주식이 한 2억짜리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세 한번 2천만 원 좀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안 돼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는 뭐 재차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상속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해당 주식 가치는 4억으로 2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까 10년 내였으니까 상속세 재산에 합산을 하겠죠. 이때 합산되는 가액은 4억이 아니라 당초에 증여했던 시점의 가액인 2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무려 이제 2억만큼에 대해서 내가 재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네. 이거를 만약 상속세율 최고 세율인 50%로 가정했을 때에는 네. 한 8천만 원 정도의 절세가 가능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이 돼버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네. 미리 증여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증여했다. 근데 뭐 좀 뜻하지 않게 상속이 빨리 개시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은 5년 전에 썼던 그 2억이라는 요 싼 가격, 네. 요 가격이 과세가액으로 가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억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절세 효과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증여는 세금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절세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여기에 아까 그 기간인 10년까지 이제 넘어서면 네, 더 좋겠네요. 그럼요. 네. 아예 또 빠져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제 절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걸 한번 좀 더 나눠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50억이에요. 50억. 네, 10억짜리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건 똑같고 아파트만 이제 5억이 올라서 55억의 상속재산가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전증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전부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대략 한 17.9억 정도가 될 거예요. 거의 한 18억 정도네. 18억 정도. 맞습니다. 아이고야. 엄청나죠? 네네. 자,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 2명한테 2분의 1씩 증여를 먼저 해줍니다. 절반씩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자녀는 각각 8천만 원씩 한 1억 6천 정도의 증여세를 먼저 낼 거고요. 자, 이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8천만 원씩에서 1억 6천 정도 증여세 낸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10년이 넘어서 여기는 이제 10년 경과로 보겠습니다. 경과입니다. 네,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전증여했던 거는 가액에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 계산이 들어간다. 전체 50억에서 10억 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한 거는 이제 10.4억 정도가 될 거고요. 아까 증여세 낸 것과 합치면 한 12억 정도가 될 거예요. 12억, 딱 12억 나오네. 네, 그러면 거의 한 6억 정도의 세금을 결과적으로는 세이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 상속하면 17.9억. 근데 사전증여 해가지고 10년 경과되면은 12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9천? 그렇죠. 거의 6억. 네, 6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러면 이제 10년 이내에 만약에 상속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우리 아까 1억 8천만 원씩 증여세 2번 내고 자녀들이 1억 6천은 요거는 이제 증여할 때 바로 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안 돼서 이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때 상속되는 이제 재산가액이 합산되는 금액은 아파트가 15억이 아니라 10억. 당초 증여했을 때 시점인 10억이 들어간다. 네, 요때 15억은 이제 우리가 15억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재산은 결국 50억이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 한 13.8억 정도가 될 겁니다. 네, 13.8억. 네, 그러면은 원래 냈던 1억 6천에 이제 증여세와 합칠 때에는 한 15.4억 정도의 총 부담이 될 거고요. 이건 역시 우리 아까 17.9억과 비교했을 때에는 한 2.5억 정도의 세금을 세이브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0년 이내에 이게 상속이 개시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싼 가격에 내가 이렇게 증여를 해서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올라버리면 뭐 이렇게 다 합쳐져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가격이 아파트가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안타깝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로 그냥 쭉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자, 그래서 사전증여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재적으로 이 상승 가치가 높은 것부터 사전증여를 해야 됩니다. 말씀처럼 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한 2억 2,500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12억으로 올라서 3년 후에 올랐다? 그때 가서 증여하려고 하면
3억 정도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떨어졌어요. 8억이 돼버렸으면 안타깝게. 네네. 그럼 그때 가서 증여한다라고 하면 한 1억 6,500 정도로 오히려 거의 6천 정도의 세금을 더 내버리는 네네네.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전 증여를 내가 고려한다라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증여를 고려할 물건들을 놓고 거기에서 과연 이 잠재 가치가 향후에 잠재적인 상승 가치가 어떻게 될까를 그렇지. 내가 미리 한번 쭉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첫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잠재 가치가 높은 앞으로 이건 상승 되게 좋은 곳이야 라고 하면 걔네들은 이제 사전 증여를 고려해 볼 물건이 될 거고요. 네. 얘는 향후에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를 그렇죠. 고려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텐데 다만 제가 여러 번 상담을 나누고 하다 보면 네네. 이 사전 증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여인데 이 증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서의 의사결정이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자의 예. 의사결정.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 세금도 세금이지만 다양한 또 고려할 것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향후에 그것이 유류분 문제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께서는 성향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런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금보다 더 우선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상담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방금 그 말 정말 그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 증여 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일단 세금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근데 약간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쵸.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향후 가치 상승분. 네. 이거를 그러면 이제 A 아파트가 이제 더 오를 거냐, B는 좀 내릴 거냐, 보합일 거냐, 이걸 알려면 이제 역시 투자 가치,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게 세금도 줄이고 다 좋은데, 이제 이게 그거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성향,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우리 세무사님은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강서 마곡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전 증여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는 사람, 즉 증여하시는 분이 이제 사실 먼저 말을 꺼내면 뭐 어떻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기 좀 하고 좀 하는데 아직 증여하실 분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맞습니다. 받을 사람이 엄마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전 증여하면 뭐 세금 유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직계 비속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는 5년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조심스럽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저희 할아버지 분들께서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십니다. 정말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수치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더라도 정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죠.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공유를 누르셔서 이제 살짝 보여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무사님 사전 증여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신 독자분들께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